네, 같이 읽는 스칼라 프로그래밍 기초 투어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마 어제 커링 할 차례에서 제가 잠깐 넘겼던 것 같은데요. 이게 차례가 화면을 줄였더니 보이지가 않네요. 잠깐 화면 글자를 다시 줄여서 어제 9번째 시간까지 해서 네스티드 메소드 했고요. 오늘 10번째 시간 멀티플 파라미터 리스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다시 키울게요. 그래서 메소드에 대한 얘기인데요. 메소드는 파라미터 리스트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어요. 파라미터 리스트 지금까지는 하나였는데요. 파라미터 리스트 이 부분 얘기하죠. 이 부분 얘기하는데 메소드가 불릴 때 파라미터 리스트의 수보다 원래 정의한 파라미터 리스트의 수보다 적게 호출됐을 경우 그럴 때 릴드, 뭘 릴드하는데 뭘 돌려주는데 뭐냐면 잠깐 주는데 어떤 펑션 전달되지 않은 미싱 파라미터 리스트가 아직 전달되지 않은 인자가 전달되지 않은 걸 앞으로 받을 함수를 반환하게 돼요. 그래서 메소드가 이렇게 파라미터 리스트가 지금 같은 경우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다 넣어서 호출하는 게 아니라 요것만 넣어서 일부만 넣어서 호출했을 경우에는 그 결과값 b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뭔가 앞에서 처리된 요것만 인자를 받는 함수를 반환하게 돼요. 이거를 공식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있어 보이는 말로는 partial application이라고 합니다. 부분 적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함수형 언어들 이런 식으로 해서 커링이라고도 부르고 partial application이라고도 부르는데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해요. 커링 같은 경우는 하나씩 받는 거고 partial은 이제 앞부분 일부를 바인딩해 놓는 건데 뭐 자세한 얘기는 저도 잘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건 이렇게 여러 개로 파라미터 리스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언어들은 Z랑 OP를 두 개 받는다고 할 때 가로를 두 개 쓰는 게 아니고 이 리스트를 두 개 쓰는 게 아니고 컴마를 묶죠. 컴마로 해서 구분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아예 가로 묶음을 이 파라미터 리스트 자체를 두 개로 넣어버린 거예요. 원래 가로 열고 가로 끝나고 그 안에 컴마로 여러 개를 넣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가로 자체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스칼라 컬렉션에 있는 트래버스리라는 트레이트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제를 설명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fold left라는 메소드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OP를 받아서 적용해서 어디다가 적용하냐? initial value z에다 적용하고 나머지 트래버스를 한 모든 그 트래버스를 한 거에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OP를 적용해 나갑니다. Z를 일단 초입값으로 시작하는 거죠. 시작해서 첫 번째 요소부터 두 번째 요소 차례대로 반영한 결과들을 누적해서 만들어내는 fold left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쓰는 방법을 아래에서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니셜 밸류가 0일 때 fold left를 이런 식으로 mn은 m 더하기 n일 때 바이너리 오퍼레이터가 두 개를 더하는 오퍼레이터가 왔다고 치면 각각의 요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를 리스트로 만드는데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들어있어요. 1 포함 10 포함. 그래서 넘버스를 fold left 메소드 넘버스도 이제 트래버스인가 봐요. 리스트도 트래버스이고 거기에 있는 fold left 메소드를 여기 있는 형태대로 하는데 초기값 z를 0으로 줬어요. 0으로 주고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를 두 개를 더하는 오퍼레이터를 준 거죠. 그렇게 되면 1부터 10까지 더하는 수가 차례대로 되니까 55가 나온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파셜 애플리케이션 설명은 좀 더 이따가 나오려나 봐요. 계속 일단 보도록 하죠. 그래서 멀티플 파라미터 리스트, 여러 개의 파라미터 리스트는 조금 문법이 복잡해요. 말이 많아요. 호출하는 문법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잘 쓰이잖아요. 이렇게 호출하는 건 잘 쓰이잖아요. 가로를 바로 묶는 건 잘 쓰이잖아요. 그래서 아래처럼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걸 권장합니다. 어떻게? 싱글 펑셔널 파라미터 하나로 펑셔널 파라미터를 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의 파라미터를 주는 거 like OP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줍니다. 멀티플 파라미터 리스트를 좀 더 축약형 형태의 문법으로 전달할 수 있게 만드는데요. 파라미터 리스트 없이 이런 식으로 코드가 될 수도 있어요. 폴드 레프트에 0 주고 컴마로 했네요. 이번에는 컴마로 하고 중괄호를 묶었어요. 중괄호를 묶고 그 자리에서 익명함수를 만들어서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를 준 형태인데요. 위에랑 다른 점은 가로 대신 컴마랑 중괄호가 같다는 점이네요. 설명 계속 보도록 하죠. 그래서 주의해서 보세요. 뭐냐면 여기서 멀티플 파라미터 리스트를 쓸 때 스칼라의 타입 추론을 쓸 수 있어서 코드가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커리형이 아니라면 커리된 문법이 아니라면 이런 게 불가능할 거예요.
커리드 문법이 아니라 컴마로 이런 문법이 되진 않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전에 이제 함수, 익명함수 설명할 때 이런 게 있었죠. 언더바를 쓰면 그 인자들. 그래서 지금 언더스코어가 있으면 그 자리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차례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익명함수를 굉장히 간략한 문법으로 정의를 했는데 이게 커리드 멀티플 파라미터 형식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문법상. 그래서 위의 문장은 파라미터 z를 고정하고 0으로 고정하고 그리고 파셜 펑션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합니다. 아래처럼. 이거 좀 설명 이상하네요. 제가 해석을 잘 못하는 걸 수 있겠는데요. 이 윗문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윗문장 같은 커리드 익스프레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이상하네. 제가 이걸 풀리캐스를 보냈는데 그래서 여기에 나왔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풀리캐스 보냈고요. 이 어버브 스테이트먼트랑 전혀 상관없고 그냥 커리 자체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 z를 고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적용된 함수를 다시 쓸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아래처럼. 어떻게 하냐면 이 문장 무시하세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축약돼서 쓸 수 있다는 걸로만 이해하고 바로 다음 예제로 넘어갈게요. 넘버스는 리스트를 1부터 10, 아까부터 있던 그 1부터 10을 할 수 있고 넘버 펑크는 넘버스의 폴드 레프트에 이것도 이상한데? 초기 값을 빈 리스트를 줬네요. 이거 어쩌겠다는 거지? 계속 보죠. 아직 제가 지금 좀 헷갈리고 있어요. 계속 일단 볼게요. 그리고 언더바를 줬는데 언더바가 좀 특이한 문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quare는 넘버 펑크를 주는데 이번에는 아예 용법이 달라졌군요. 하고자 하는 일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아까는 1부터 10까지 차례대로 더하는 거였는데 지금 초기값 z에다 대고 0이 아니라 리스트를 줬어요. 인트형 리스트를 빈 걸 줬고요. 넘버 펑크는 그 다음에 squares를 할 때인데 squares에는 넘버 펑크 다음에 어떤 익명함수를 줄 때 뭘 하냐면 기존 값이 리스트고 새로운 엘리먼트 값이 x일 때 xs에다 대고 이게 아마 concatenation일 것 같은데요. x의 제곱을 더하는 게 되니까 처음부터 차례대로 해서 빈 리스트에 대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을 차례대로 리스트에 더해 나가는 concatenation 해 나가는 이게 아마 concatenation 메소드 같습니다. 하는 형태가 되니까 1, 4, 9, 16 해서 100까지 10의 10승인 100까지 10의 제곱인 10의 10승은 좀 많이 크죠. 10의 제곱인 100가지를 만들어내는 게 되고요. 넘버 펑크를 다시 그대로 쓰는데 이번에는 큐브예요. 큐브고 이번에는 하는 일이 바디가 좀 달라졌어요. concatenation 하는데 concatenation 하는 값이 x의 3승인 거예요. 제곱이 아니고 x 곱하기 x 곱하기 x. 그래서 이번엔 1, 8하고 마지막에는 1000까지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떤 폴드 레프트를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리스트 초기화하는 거를 계속 여기서 반복해야 됐겠죠. 근데 이거를 부분만 적용해 놓은 초기값 z만 적용해 놓은 어떤 함수를 넘버 펑크에 잠깐 보관해 놓고 그거를 나머지 인자 모자른 아직 받지 않았던 폴드 레프트의 나머지 인자 리스트만 추가로 덧붙여준 형태로 호출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파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부분 적용해 놓은 걸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완성해서 적용한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렇게 뭔가 공통된 처리를 반복할 때 일부만 적용해 놓고 나머지 달라지는 부분만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공통된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법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폴드 레프트와 폴드 라이트는 아래 중 어떤 형태라도 쓸 수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 적용 가로로 가로 리스트를 커링했을 때 0mm 바인딩 해놓고 다시 가로로 묶어서 익명함수를 이렇게 넘겨도 되고 이게 일반적인 폼인 거고 이렇게 해서 언더바 폼으로 커리드 폼으로 좀 축약해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폴드 레프트 대신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거 좀 특이한 문법이네요. 넘버스가 리스트인데 리스트에다 대고 0을 주고 폴드 레프트를 이렇게 할 수 있나 봐요. 초기 값을 왼쪽에 주고 오른쪽에 어떤 리스트가 되겠죠. 트래버스란 걸 주고 그 다음에 폴드 레프트 연산자가 여기에 낀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분 적용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그
그 오퍼레이터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폴드 라이트 같은 경우는 넘버스를 먼저 주고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뿅뿅뿅뿅뿅 해서 초입값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 값인가요? 이걸로 초입값이 이거죠. 초입값인데 여기서부터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같은 경우는 값의 차이가 없는데 연산자의 순서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폴드 레프트와 폴드 라이트가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건 그걸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이렇게 세 가지 용법으로 문법으로 쓸 수 있으니까 각자 입맛에 맞는 대로 쓰세요. 이런 거죠. 이게 좀 가장 길고 이게 좀 가장 축약된 형태네요. 그래서 이 부분 커링 멀티플 파라미터 리스트를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리스트의 특정 파라미터들을 파라미터 리스트에 있는 특정 어떤 파라미터들을 임플리시트 리스트로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야? 그 중에 뭔가 임플리시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다중인자 리스트를 써야만 해요. 이 문법 가로를 쪼개는 거. 이거 말고 컴마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컴마로에서 임플리시트를 이렇게 넣는 건 안 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반드시 다중인자 리스트를 넣어야 이 임플리시트 버전의 파라미터 리스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임플리시트 아직 우리 설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대충 주워들은 바로는 임플리시트로 위에 뭔가 이렇게 그 현재 스코프에 뭔가가 정의돼 있으면 여기에 일일이 파라미터를 넘기지 않더라도 컴파일러가 대신 넘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출할 때는 execute에 아규먼트만 주면 알아서 이 부분이 쫓아가서 실행되는 좀 편리한 문법적인 편리한 기능이죠.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런 임플리시트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중 인자 리스트, 일반적인 단일 인자 리스트를 써서는 안 되고요. 이걸 써야만 해요.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커링이 사실 좀 어려운 주제기는 해요. 파셜 어플리케이션도 그렇고 용어가 두 개가 비슷한데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도 하고 잘 모르겠으나 어쨌건 함수를 부분만 적용해 놓은 버전으로 또 다른 함수를 리턴하게 할 수 있고 한꺼번에 파라미터를 다 줘서 호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만 호출해 놓은 거를 함수로 받아놨다가 다시 나머지 부분만 호출하는 거. 그래서 순서를 나눠서 단계를 쪼개서 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놔도 큰 소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게 제가 얼마 전에 풀리캐스 보내놨고 저게 머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버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커링 자체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헷갈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또 계속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김대현이었습니다.